인천에서 뱃길로 5시간, 서해의 최북단 섬 백령도. 일교차가 큰 봄철이면 백령도는 안개의 섬이 된다. 수시로 짙은 안개에 쌓이면서 백령도 두무진 해안의 기암절벽에 위험 있는 절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북동 해안에 놀라운 생명을 키우는 바위가 있다. 해안으로부터 800m 거리, 주민들이 흔히 물개바위라고 부르는 작은 암초, 물범바위다. 사냥 후엔 늘 젖은 날개를 말려 체온을 유지하는 가마우지들. (3월부터) 그들 곁엔 따뜻한 봄볕을 나누어 갖는 온순한 이웃이 찾아온다. 물범들이다. 물범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쉬면서 보낸다. 어디선가 본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백령도에 머물며 지극히 평온한 성장기를 난다. 서해상에 머무는 최고의 포식자. 그동안 400여 마리에 이르는 백령도 물범들의 존재는 우리들 관심 밖에 있었다. 북위 45도가 넘는 차가운 얼음 위에서 산다고 알려진 그들은 왜 이곳 백령도까지 찾아오는 것일까? (4, 5월이면) 백령도 앞바다엔 물범들이 제일 좋아하는 까나리떼가 몰려든다. 따뜻한 바닷물을 따라 남쪽에서 올라왔다. 물 밖에선 느리고 점잖던 물범들이 바닷속에 이르러 비로소 기민해진다. 물범은 헤엄칠 때 뒷발을 주로 사용하고 앞발로는 방향을 바꾼다. 물범 바위 인근의 바닷속은 온통 다시마밭이다. 온갖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백령도 앞바다는 다양한 수중 생물들의 해양 박물관이다. 귀한 꽃모자 갈퀴손 해파리를 비롯해 작은 물고기들이 공생하는 대형종 노무라 입깃 해파리도 포착됐다. 오염없는 풍요로운 바다. 물범들이 백령도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먹이가 풍부한 까닭이다. 그 가운데 흔한 먹이가 바위 주변을 좋아하는 조피볼락이나 볼락, 노래미 같은 물고기들이다. 조피볼락들은 바위 주변에서 무리를 지어 산다. 가을과 겨울엔 다시 남쪽 바다로 내려가지만 이 계절엔 백령도 앞바다까지 올라와 물범들을 살찌운다.
물범 바위의 바닷속엔 산호밭이 펼쳐져 있다. 역시 갓 깨어난 어린 물고기들은 물론 암초를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몸을 숨기고 있어 물범들의 좋은 사냥터가 된다. 노래미는 산호와 같은 색깔로 몸색을 바꿔 물범들의 시선을 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성 좋은 물범들이 살아가기에 백령도 앞바다의 먹이원은 부족함이 없다. 뛰어난 잠수 능력과 바위 틈 곳곳을 밝히는 좋은 시력. 물범들의 사냥 솜씨는 날쌔고 유연하다. 백령도 앞바다의 생명력은 힘차게 살아있는 것이다. 물범들의 일과는 조수간만에 따라 이루어진다. 6시간이면 다시 차오르는 바닷물은 물범들의 휴식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물범들은 긴장해야 한다. 쉼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때부턴 온순하던 물범들도 사납게 경쟁한다. 쉼터를 둘러싼 물범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패배한 물범들은 다시 바닷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최상의 자리를 차지한 건 제일 큰 대장 물범이다. 생식기로 보아 수컷이다. 수컷의 평균 몸무게는 150kg. 암컷보다 수컷이 몸집이 더 크다. 코로 숨쉬며 허파 호흡을 하고 귓바퀴가 사라진 귀는 물속에서 저항을 덜 받는다. 반쯤의 진화를 거쳤다고 할까. 물범은 2500만 년 전 객과 동물인 에나리아크토스가 먹이를 찾아 물속에 들어가면서 생겨났다. 다리는 짧아지고 몸은 유선형으로 길어지는 진화를 거친 것이다. 그러나 허파 호흡을 하는 까닭에 두 다리는 온전히 지느러미로까지 진화하지 못했다. 육상에선 배와 가슴을 이용해 이동한다. 물속 포유류 가운데서도 물개는 네 다리에 물갈퀴가 있고 노처럼 생겨 헤엄치거나 앞발로 걷기 쉽게 진화했다. 물개와 같은 과에 속하는 바다사자 역시 노처럼 생긴 앞다리로 걷는다. 수컷의 몸무게가 1000kg에 달할 만큼 큰 몸을 갖고 있어 물범과 쉽게 구별된다. 물속 포유류 가운데 가장 작은 물범은 바다 생활에 가장 불완전하게 진화한 것이다.
물범들이 물속에서 견디는 시간은 2~3분가량. 그들이 편안히 숨쉴 쉼터는 생존의 조건이다. 쉼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들은 소리로 위협한다. 싸움의 주무기는 앞발. 비록 짧아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다. 쫓겨난 녀석들은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숨쉬어야 한다. 바위 위에선 강한 녀석이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낮은 곳, 바위 끝자락에 앉은 물범들은 밀려나기 일수다. 바위를 차지하지 못한 물범들은 잠깐씩 바닷속에서 잠을 청하기도 한다. 평화로워 보이는 물범 바위 위의 휴식은 강한 자들의 전리품. 잠자는 녀석들은 저마다 영광의 상처를 갖고 있다. 자리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의 앞발이 핥히고 간 흔적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유독 작은 물범 바위로 몰려드는 것일까? 특히나 물범 바위 주변은 바닷물의 흐름이 빨라 평소 어부들의 접근도 쉽지 않은 곳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도움으로 물범 바위 주변의 유석을 측정했다. 당겨봐. 그냥 쭉 당겨요. 강대씨가 쭉 당겨요. 바위와 바위 사이, 물범 바위 안쪽의 유석은 초속 40cm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바위들 바깥쪽은 확연히 달라 보였다. 물살이 많이 세네요. 상당히 많이 세가지고 거의 배가 달리는 속도입니다. 물범 바위 바깥쪽은 초속 144cm. 물범 바위 안쪽과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1초에 4걸음을 걷는 빠른 속도다. 물범 바위 안쪽 바다는 유석 바른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한 호수처럼 평온한 안전지대인 셈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유석의 차이를 만드는 건 물범 바위 양쪽의 바위들이다. 빠르게 흐르던 바닷물이 물범 바위 양편의 바위에 부딪혀 주춤하면서 물범 바위가 있는 안쪽으로는 유석이 느려지는 것이다. 물범 바위 앞바다의 물범들은 세찬 바닷물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롭다. 백령도는 천혜의 수산 자원을 갖고 있지만 북방 한계선에 있는 군사 지역이라 마음껏 고기잡이에 나설 수가 없다. 그래도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건 까나리와 멸치떼다.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 까나리들은 모래 속으로 들어가 여름잠을 자고
해안 가까이엔 새로 멸치대가 몰려든다. 물범들도 좋아하는 먹이다. 너무 당기지 말고 좀 낮춰 접근하기 어려운 암초 주변엔 통발을 놓는다. 통발들은 암초를 좋아하는 볼락이나 노래미, 농어들을 기다린다. 그러나 통발은 쉽게 먹이를 얻으려는 물범들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몸집으로 보아 아직 나이가 어린 물범은 통발 사냥이 서투르다. 그러나 눈앞의 먹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지 녀석은 한참이 지나서야 통발을 떠난다. 통발 속의 조피볼락은 이내 또 다른 물범을 불러들인다. 이번엔 몸집 큰 녀석이다. 쉽게 조피볼락 맛을 본 녀석은 곧바로 남은 먹잇감들을 찾아온다. 녀석의 통발 사냥슬은 노련해진다. 사냥 뒤엔 긴 휴식이 필요하다. 물범 바위는 다시 엄격한 서열을 찾아간다. 늘 물범 바위에서 밀려나는 녀석들 가운데 새끼 물범이 있다. 아직 지방층이 발달되지 못한 탓인지 새끼 물범은 몸을 떤다. 젖살은 빠지고 수영 실력은 시원찮아서 새끼 물범은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풍요로운 성장을 위해 찾아오는 물범들. 그러나 백령들은 세계 물범들의 분포 지역과 동떨어져 있다. 본래 물범들의 삶터는 북위 45도 이북, 오츠크해로부터 추코트해, 베링해에 이르는 추운 북극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캄차카주의 주도인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에서 다시 헬기로 2시간. 취재팀은 베링해의 서쪽 지역으로 향했다. 해양 포유 동물들의 특별 보호 지역이다. 찾아갈 곳은 캄차카반도 남단의 무인도인 우타슈드 섬. 4월의 우타슈드 섬은 얼음 없는 따뜻한 무인도다. 섬엔 지능이 뛰어난 해달을 비롯해 여러 해양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 백령도 물범은 그간 잔점박이 물범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확인한 잔점박이 물범들은 크고 뚜렷한 무늬를 갖고 있다. 그들 가운데 백령도 물범과 같은 종, 점박이 물범이 있다.
점박이 물범은 우타슈드 섬을 비롯한 베링해에만 10여만 마리. 그들의 유전자와 사계절 생태는 이미 연구를 마쳐둔 상태다. 몸집과 털색으로 보아 모두들 영양 상태가 좋아 보인다. 우타슈드의 물범들은 짝짓기 계절에 들어서 있다. 한때 이 지역의 해양 동물들도 모피와 기름을 위해 수없이 남획됐다. 그러나 이제 철저하게 보호되면서 종들은 저마다 개체수가 안정돼 가고 있다. 점박이 물범 가운데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물범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심하게 몸을 비틀던 물범은 출산이 임박한 듯이 보인다. 계절로 보아 뒤늦은 출산이다. 캄차카 무인도의 밤,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섬은 적막하다. 산통을 겪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던 암컷이 물 위로 오른다. 이곳의 물범들은 대개는 4월까지 새끼를 낳는다. 젖을 먹이기까지는 수컷이 함께 생활한다. 물범의 임신기간 11달. 새끼는 한 마리만 낳는다. 암컷은 힘겨운 얼굴이다. 양수막이 터지면서 새끼의 모습이 드러난다. 갓 태어난 새끼는 80cm가량 돼 보인다. 이제 어미는 약 한 달 동안 젖을 먹이며 새끼를 키워낼 것이다. 지방이 50%가 넘는 어미의 젖은 쉽게 새끼의 몸무게를 늘려가지만 어미는 새끼의 몸무게만큼 체중이 줄어간다. 그간 400여 마리의 물범이 백령도에서 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세계 해양 포유류 학계의 미스터리였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미 국립해양포유류연구소의 세계적인 물범학자 브루카노브 박사가 선뜻 이번 취재에 자원하고 나섰다. 백령도 물범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어떤 존재들일까? 그리고 그들은 겨울에 어디로 사라질까? 브루카노브 박사와 함께 백령도 물범 포획에 나섰다. 그는 현재 북극적 물범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양동물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물범을 포획하는 데는 브루카노브가 설계하고 미국에다 주문 제작한 상어잡이용 특수구물을 이용했다. 물범들이 저항하더라도 다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포획한 물범은 3마리. 장비 받아줘. 몸무게를 들어 나이를 추정해본 결과 3마리 모두 70kg에 달하는 3년생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다. 이들의 유전자를 채취했다.
유전자 분석은 이미 오츠크해와 베링해 쪽 물범 유전자에 대한 조사 자료를 갖고 있는 플로리다 물범 연구소에서 비교했다. 조상을 파악하는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mtDNA. 조사 결과 백령도 물범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처음 유래했고 지금은 오츠크해나 베링해 물범과 달리 독립된 유전자 배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백령도 물범은 어디에서 번식하며 그 독립적인 유전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위성 송신기는 6개월 이상 송신돼야 한다. 전력 소모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배터리 크기는 최소화해서 6개월 뒤 털갈이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했다. Usually spotted seal distribute much up north. It's in the Bering Sea, in the Sea of Okhotsk, Alaska coast, and we quite well-known population in the Gulf of Great Peter Gulf near Vladivostok in Russia. But this population almost unknown. We don't know. And this population is small and probably not communicate, not contact, no exchange between population here and in the Sea of Okhotsk, Sea of Japan, or Bering Sea. And if something happened here, this animal can extinct. 생물학적인 데이터가 없이는 이 종의 보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해안 개체군의 인공위성 전파 발신기를 달아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경우는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 세계의 이 해양 포유동물 학자들이 매우 관심이 높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러한 정보를 매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지금 현실입니다. 인공위성 송신기를 단 물범 3마리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졌다. 그들의 위치는 프랑스의 과학위성이 포착한다. 오차 범위는 300m 이내. 10월 초 처음 수신된 물범들의 위치는 북한 해역을 향했다. 물범들은 백령도 물범 바위를 근거지로 남동쪽으로 20km 떨어진 북한의 기린도를 오가며 먹이터를 넓혀갔다. 이후 물범들의 동선은 더 북쪽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황해도 북쪽의 속도와 초도 앞까지 자유롭게 오갔다. 그물잡이가 제한된 곳들이다. (11월로) 접어들면서 물범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백령도를 떠나기 시작했다. 남북으로 흐르는 빠른 서해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세 개 이상의 서해상을 지나는 위성이 우리 컴퓨터에 물범들의 위치를 알려온다. 세 마리는 모두 북한의 해안을 따라 북상했다.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중국의 대장산도와 소장산도 일대에 머물렀고 나머지 2마리는 다시 더 북쪽 바레만으로 향했다. 취재팀은 중국으로 향했다. 중국 대련까지는 비행기로, 거기서 다시 배로 8시간. 첫 번째 물범이 머문 소장산도로 향했다. 위성에선 하루 12시간씩 백령도 물범들의 위치를 알려왔다. 한 마리는 여전히 소장산도와 대장산도 일대의 작은 해협에 머물러 있다. 인구 3천여 가구가 바다에 기대 살아가는 작은 섬 소장산도.
겨울을 맞은 소장산도의 항구엔 얼음이 밀려들고 있었다. 어선들이 있는 북쪽 항구는 벌써 꽁꽁 얼어붙었다. 어민들이 일손을 놓는 계절이다. 요녕성 해양수산연구소의 도움을 얻어 먼 바다로 나가보았다. 사람의 접근을 꺼리는 물범들은 어디에 숨은 것일까? 인공위성이 알려준 위치는 물범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옅은 유빙지대다. 중국인 선원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하다. 머리에 안테나를 단 녀석은 백령도로 출발한 3살짜리 수컷이다. 녀석은 북상하고 있었다. 인공위성은 다시 녀석이 장흥도로 향하고 있음을 알려온다. 녀석을 따라 북위 39도를 넘어선 지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흥도 앞바다는 물범은커녕 유빙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날의 위성 수신은 마감됐다. 급변하는 날씨에 일기예보 없는 바다에선 위험한 항해가 계속됐다. 대장산도에서 장흥도까지는 배로 20시간 거리. 유빙들은 점점 두터워지고 있었다. 얼음바다를 헤치느라 배는 속력을 내지 못한다. 장흥도엔 이미 백령도 물범 2마리가 도착해 한 마리는 발에만 깊은 곳을, 다른 한 마리는 장흥도 앞에 너른 바다를 오가고 있다. 발에만은 염도가 낮아 얼음이 잘 온다. 그러나 지난 겨울은 따뜻해서 유빙의 변화가 컸다. 장흥도로 향하는 길목. 커다란 유빙 위에선 어린 물범이 발견된다. 아직 털갈이도 안 한 것으로 보아 젖도 떼지 못하고 고아가 된 듯하다. 털갈이를 하고 있는 새끼 물범도 발견된다. 생후 한 달이면 젖을 떼고 털갈이를 하지만 새끼들은 독립할 능력이 부족하다. 새끼는 연신 두리번거리며 어미를 찾고 있다. 그런데 새끼 물범들로부터 머지않은 유빙대에서 낯선 배 2척이 눈에 띈다. 이곳 어부들은 얼음이 오는 시기엔 배를 띄우지 않는다. 배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물범 밀렵선이다. 새끼 물범들이 고아가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한 밀렵꾼이 얼음 위로 뛰어내린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의 새끼 물범과 이를 보호하는 어미를 잡아간다. 밀렵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중국과 백령도를 오가는 물범 400여 마리. 고립된 그들은 너무 소수다. 밀렵까지 가해진다면 멸종할 시간을 다투게 될 것이다. 얼음층이 두터워 밀렵선에 다가가지 못하고 거리를 최대한 당겨 촬영했다. 그들은 뜰채로 작업 중이었다. 물범을 잡고 있다는 증거다.
하룻밤 사이에도 두텁던 유빙대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유빙이 녹아버린 무인도 해안. 아직 수영이 익숙치 않은 어린 물범 한 마리가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아직 털갈이를 하지 않은 어린 녀석이다. 어미를 찾고 있다. 밀렵꾼들 때문에 이산 가족이 된 듯 싶다. 녀석이 도착한 곳은 장흥도 북쪽 해안. 녀석은 2시간의 유영으로 거의 힘이 다 빠졌다. 새끼 물범이 쓰러져 잠든 사이 해안에선 암수 한 쌍의 물범이 나타났다. 어미였다. 다행히 새끼는 아직 어미를 잃지 않은 것이다. 새끼와 만나는 사이에도 어미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불과 1시간 만에 그들의 무인도는 폭설에 쌓인다. 새끼는 10kg 남짓하게 태어나 3, 4주 동안 어미젖을 먹으며 자란다. 지방 성분이 많은 젖을 만드느라 어미는 새끼가 살이 오르는 속도보다 빠르게 몸무게가 줄어간다. 폭설 속에서도 새끼는 어미젖을 찾는다. 젖살은 새끼가 추위를 견디게 하고 수영을 배우기까지 2~5달 동안 부족한 먹이를 버티게 한다. 어미가 젖주기를 마치자 수컷이 다가온다. 수컷은 암컷의 출산을 기다리며 암컷 주위를 배회하다가 출산이 끝나고 젖먹이는 기간 동안 암컷에게 짝짓기를 재촉한다. 수유 기간 동안 어미의 짝짓기는 여러 차례 계속된다. 그러나 개체수가 적은 물범들 사이의 짝짓기는 근친 교배의 가능성이 높아 멸종에 이르기가 쉽다. 아직 채 물속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은 새끼는 젖살로 버티다가 처음 6개월 사이에 절반이 죽는다. 번식도 활발하지 않고 생존력도 약한 것이다. 고립된 소수. 사람의 손길을 피해 그들은 멀리 얼음바다를 찾아와 새끼를 낳지만 물범들은 중국의 얼음바다 한가운데서도 안전하지 못하다. 보드랍고 하얀 털을 가진 새끼 물범은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될까?
무인도의 눈이 녹으면서 어미는 새끼 물범을 물속으로 불러들인다. 높지 않은 파도에도 새끼 물범은 잘 버텨내지 못한다. 어미는 파도를 막아주며 새끼를 맞이한다. 어미 곁엔 여전히 짝짓기를 했던 수컷이 따라다닌다. 어미는 새끼에게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가르친다. 새끼는 수영을 배우면서 사냥하는 법을 알게 되고 바다 생활에 적응하게 된다. 새끼는 어미 등에 업혀 섬을 떠난다. 모처럼의 해피엔딩이다. 백령도의 물범들은 장흥도를 떠나 다시 북쪽으로 향했다. 위성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 취재팀도 바레만의 가장 북쪽 항구 도시 잉커우로 향했다. 장흥도에서 배로 12시간 거리다. 유빙 조각들은 빠르게 만들어지고 빠르게 이동한다. 위험 요소들로부터 가장 먼 곳, 물범들이 은밀하게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불안정한 것이다. 그러나 따뜻한 해양성 기후보다는 대륙의 찬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바레만 북쪽엔 두터운 얼음층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음층이 너무 두터우면 물범들이 접근이 어렵고 너무 얇으면 출산에 안전하지 못하다. 얼음층이 두텁고 넓어지자 촬영팀은 유빙 위로 올라가 직접 수색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얼음층은 곳곳에 균열이 나 있고 흔들림이 적지 않다. 곳곳에 위험한 틈새가 벌어져 있는 얼음층에선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한없이 더디다. 전진을 멈추고 물범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성에서 가리키는 지점에서 위성 송신기를 단 물범들은 찾아낼 수가 없다. 한참을 지나 끝없이 펼쳐진 얼음지대 위에서 물범 2마리가 관찰된다. 어미와 새끼로 보인다. 둘은 지쳐 보인다. 넓은 얼음지대를 건너느라 어미는 물속 사냥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얼음 위에 이렇게 온전히 어미와 새끼가 함께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밀렵으로 어미를 잃거나 새끼를 잃게 된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북쪽으로 오를수록 얼음바다는 두터워져 갔다. 그 한가운데에 크지 않은 물범 3마리가 발견된다. 그 가운데 제일 작은 막내는 태어난 지 열흘 남짓해 보이는 어린 새끼였다. 녀석은 자신보다 큰 물범을 따라가며 젖을 찾고 있지만 큰 물범이라야 1살쯤 됨직한 새끼다. 그러나 어린 녀석은 끈질기게 배고픔을 조른다.
1년생 물범에게서 젖이 나올 리가 없는데도 녀석은 부리침을 마다 않고 한 살짜리를 쫓아다닌다. 막내는 다시 또 다른 물범에게 접근한다. 중간 크기의 물범은 한 달가량 됐을까. 이제 막 어미로부터 독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내는 녀석의 젖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젖을 찾는 건 막내 물범만이 아니었다. 한 달가량 된 물범은 오히려 새끼의 젖을 찾아 헤맨다. 얼음 바다 위에 고립된 극심한 굶주림. 한 달가량 된 물범은 집요하게 어린 새끼의 젖을 찾는다. 한참 동안이나 씨름을 하고서야 녀석은 새끼 물범의 젖을 포기했다. 새끼 물범은 여전히 그가 어미라도 되는 양 제젖을 찾던 물범을 따라 나선다. 가도 가도 하얀 얼음 바다다. 잉커우의 바다가 풀리기 전에 물범들은 먹이를 찾을 수 있을까? 막내 물범은 아직은 혼자가 돼서는 안 될 유학이다. 녀석은 울음소리마저 시들해져 갔다. 다시 혼자가 된 새끼 물범. 어둠이 다가오면서 새끼 물범은 탈진해 갔다. (3월이) 되면서 잉커우의 요화강에 얼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겨우내 얼었던 항구가 녹으면서 잉커우 사람들은 비로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 즈음 바닷물은 잉커우 해안에 생명을 잃어버린 물범들을 실어온다. 긴 겨울 동안 북한과 유빙 사이에서 힘겹게 버텨냈던 생명. 두 마리를 쫓던 새끼 물범은 결국 3월을 보지 못했다. (3월이) 되면서 물범 추적 위성은 백령도 지역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2월 중순경 물범 2마리의 송수는 장흥도 위에서 끊겼다. 그러나 나머지 1마리의 이동 동선은 백령도로 이어졌다. 백령도는 올해 느닷없는 3월의 폭설로 봄 기온이 더디게 왔지만 폭설 속으로 돌아온 물범은 그간 무수한 궁금증에 쌓여있던 백령도 물범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시켜 주었다. (4월) 백령도에선 절벽지대를 좋아하는 가마우지들이 부지런히 새끼를 키워낸다.
사천리 바닷길을 헤쳐 다시 찾은 물범 바위에도 서서히 물범들이 늘어났다. 아직은 매서운 봄바람. 그러나 돌아온 물범들은 건강한 모습이다. 그들 가운데 녀석이 있었다. 위성 송신기를 달고 다시 돌아와 최초로 백령도 물범들의 전 이동 경로를 설명해준 3살 난 수컷이다. 백령도를 출발했던 그들은 북한 해안을 따라 오르다가 대장산도와 장흥도 그리고 바레만 최북단의 잉커호를 돌아 백령도로 돌아왔다. 한국과 북한, 중국을 잇는 사천리 대장정이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서해 물범의 이동 경로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한겨울 혹한 속에서 사랑과 번식, 굶주림과 이별의 경랑을 다 거쳐온 물범들은 다시 평안함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더욱 절실한 물범들의 긴 휴식 시간. 올 초 태어난 새끼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백령도에서도 그들을 위협하는 건 사람들이다. 중국의 불법 쌍끌이 어선들이 수시로 북방 한계선을 넘어오는 것이다. 그들은 아예 선단을 이끌고 내려와 백령도 바닷속을 싹쓸이 해간다. 중국 어선들의 출현은 물범들에겐 경기를 일으킬 일이다. 모두들 바다로 뛰어들어도 새끼 물범 한 마리는 떨고만 있다. 녀석은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올해 처음으로 백령도를 찾아온 새끼 물범은 무사히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푸르고 풍요로운 백령도 앞바다. 이 계절 그 바다엔 번식을 위해 춥고 먼 여행길을 돌아온 사냥의 명수 물범이 있다. (1년간의) 촬영을 마칠 즈음 아직 경계심이 많지 않은 어린 물범들은 사람 앞에 스스럼 없는 호기심을 보였다. 자신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쌓인 것이다. 처음 조심스럽게 촬영팀의 뒤에서부터 접근하던 어린 물범들은 점차 촬영팀의 정면으로 접근한다. 중국의 얼음 바다 위에서 밀렵과 극한의 조건 속에 씨름하며 무사히 번식을 마치고 돌아온 물범들. 그들이 어렵게 찾아와 휴식과 성장의 행복한 시절을 나눈 곳은 아직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서해상의 청정지대 백령도다. 그간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이에도
우리는 백령도 물범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최초로 밝혀진 백령도 물범들의 이동 경로는 그들과의 공존을 향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 주었다. 서해의 마지막 제왕 백령도 물범. 오랜 세월 뒤에도 우리는 그들과의 행복한 공존을 이어갈 수 있게 될까?